네, 반갑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박수 아주 세게 치신 분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걸맞는 인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는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방청객으로 왔죠. 방청객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뭘까요? 강사를 응원해주고 강사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자신도 신나게 강의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와가지고 이따가 뭐 먹지? 또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 있네? 이런 사람들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재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공자님은 정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명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한자라서 어렵죠? 쉽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모두가 조화롭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정명론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으니까. 근데 성적이 확실하게 안 오르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걸맞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정명이죠.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이 뭐예요?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실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상이 될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두 명의 인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60%의 능력 점수를 받았고 성실성은 4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괜찮은 점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한 명의 인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능력은 조금 부족해요. 40%입니다. 근데 성실성이 60%예요. 누굴 뽑을까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마도 능력을 뽑았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는 AI가 로봇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AI와 로봇이 일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고 일을 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을 빨리 해내는 능력, 일을 빨리 해내는 능력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목표는 요즘은 아주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에 가장 알맞은 사람, right person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재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정명, 성실, 신뢰 이런 단어들이 바로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신뢰라는 문제를 우리가 인문학하고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인간하고 동물이 무엇이 다르죠?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리는 문이니까 사람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다른가의 문제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르죠? 저는 가장 큰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달라요. 왜 말이 다르냐? 사람들은 직립보행을 했죠. 그러니까 성대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성대가 자유로워지니까 다양한 발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협업, 협력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어서 다니다 보니까 성대가 자유롭지 않아서 등등의 소리밖에 못하죠. 아니면 늑대가 울 때, 개가 울 때 목을 이렇게 올려서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과 개가 하는 말에 한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뭐죠? 사람인의 말씀언을 쓰면 믿을 신이에요. 근데 개가 하는 말은 뭐죠? 개사슴 록변에 말씀언을 쓰면 으르렁거릴 은자만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인재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리 4차 혁명 시대가 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재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한번 정명과 성실과 신뢰의 가치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변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제대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했죠. 근데 지금은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융합력입니다. 융합력. 왜 그럴까요? 역시 전문성도 AI하고 뭐가? 로봇이 다 대체해주는 세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판례를 찾는 일들을 해주는 아주 고급 인재들이 변호사분들인데 지금 AI는 석 달 동안 3명이 찾을 수 있는 판례를 1초 만에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찾아낸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찾아내는 그 능력,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융합력. 그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를 공자께서는 다시 군자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자불기가 뭘까? 군자는 아니불, 그릇, 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래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큰 그릇이 되어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 우리는 큰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자님은 뭐라 그래요? 아, 그릇이 되지 말래. 무슨 말일까? 그릇이라는 것은 너는 국그릇, 너는 밥그릇, 너는 반찬그릇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는 회계, 너는 재무, 너는 생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어떤 거냐? 서양의 인사 철학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쭉 큰 다음에, 그죠? CTO, CQO, CMO 등등이 된 다음에 CEO가 되죠. 동양의 명철학, 인사 철학은 어떠냐? 인성과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험이라는 것도 존재했고요. 순환보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해주죠. 산업사회에는 어쩌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서양의 인재 양성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때요?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군자불기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융합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 산업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 산업이 원래 어떤 산업에 속해 있었습니까? 기계 산업이죠. 메케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자동차가 나왔어요. 전기자동차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전기 부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는 어느 산업에 속해야 돼요? 일렉트로닉스, 전기전자 산업에 포함될 겁니다. 그럼 자동차를 기계공학으로 보느냐, 자동차를 전자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경쟁력이 달라지겠죠. 근데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를 봤더니 자동차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이 합쳐진 메카트로닉스로 보는 사람.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결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냐 하나도 중요하지만 두 개가 결합돼서 나만의 것을 만들 때 진정 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자로는 융합이 녹을 융에 합치라고 씁니다. 녹아서 하나로 합쳐짐이죠. 융합을 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퓨전을 퓨처의 비전이다. 미래의 비전은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니까 제가 1997년에 저희 회사를 창업할 때 썼던 칼럼이 생각나요. 그 칼럼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어제, 그제, 그저께, 그저께.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이 많은 단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일이에요. 내일만 오로지 한자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한글이에요. 이걸 보면 혹시나 우리가 막연히 모래에 대한 불안감, 또 모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4차 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잃어버린 내일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 저는 그 능력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하는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배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봤더니만 공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2500년을 베스트셀러로 살아남은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의 첫 번째 글자가 뭘까요? 바로 학이에요. 배울 학. 구절이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배워서 제때 연습하니 얼마나 즐거우냐. 저는 이 연습을 뭐로 해석하냐면 딱 배워서 딱 적당한 시절에 딱 써먹으니까 얼마나 기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학습의 기쁨이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성, 그리고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인성을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두 분야 이상을 같이 공부해서 융합력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융합과 창조력을 가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깊고 넓게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인성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